안녕하세요. 프리다입니다. 함께 배우면 좋고 또 우리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강의로 엮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또는 우리 한국예수교회 연대의 회원들이 이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성도 재교육 이런 측면에서 오늘 네 번째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의 주제는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vulnerability. 그래서 취약성, 이게 뭔가, 개념은 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 개념 속에서 더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2개의 암 진단을 받고 되게 고통 속에 있을 적에 내가 되게 삶이 불안해지고 힘든, 신체적으로 그렇죠. 몸의 불안과 약함을 경험했을 적에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고, 또 브레네 브라운 그리고 크리스틴 니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좀 머리에 이성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감정도 도움을 받고, 그래서 갑자기 2개의 암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 속에서 되게 혼란스러웠을 적에 이 브레네 브라운의 The Gifts of Imperfec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불완전함의 선물,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선물, 뭐 이런 책으로 책을 쓰셨고, 이 책의 부제는 어떠냐면은 불완전함의 선물이 책 제목이고, 부제를 좀 번역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그리고 전심으로 사는 삶을 위한 가이드. 이런 부제로 책이 쓰였어요. 이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은 게으름을 용서하소서. 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취약하다. 제가 이제 암이 걸리면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내 몸이 어떻게 되지? 내 몸이 항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말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생각이 벌써 진단받고 나서 최종 진단 받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이럴 때 이전에 엄청 불안하게 막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암 환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내 몸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증상을 확 만나서 이런 삶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맞이했을 때나,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는 자신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에 내 몸이 약해지는 걸 느꼈고, 또 암을 가지고 살고 있다, 암 환자이다, 암 생존자이다, 이런 이제 네이밍, 호명되는 이런 과정은 또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거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교수 생활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 가족은 어떻게 내가 돌보지? 또 나의 삶은 어디로 가지? 이런 것들이 막 불안하게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현대 삶, 뭐 1000년, 2000년 전에도 모든 인간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불안 속에 살아가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상황에서 나는 상처받지 않을 자신 있어. 나는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손상되지 않아. 나는 약해지지 않아. 난 불안해지지 않아.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어떻게 보든 당신은 뭐 그렇게 살면서 뭐가 불안해?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봐.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불안, 그런 것들의 근원의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취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취약함이라고 하는 건 뭐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개념의 이런 그 vulnerability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학문적으로 딱 또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취약함으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취약함, 취약성.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런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누구나 다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죠. 이런 브레네 브라운의
불완전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불완전함이 있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어떤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뭉쳐져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되게 약한 심리적 고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상황에서 그렇게 남에게는 안 보이는데 나만이 아는 어떤 마음의 내면의 수치심도 있을 수 있고 약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먼저 제가 이 강의를 들을 때 선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브레네 브라운도 그렇게 얘기해요. 취약성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다라고요. weak point. 약점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걸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우리 모두는 부족하다. 인간 모두는 나만 특별히 더 부족한 거 아니고 나만 특별히 이런 고난을 고통을 겪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렇지만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려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 저절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인도돼야 될 방향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함이 없어져서 취약성이 없어져서 내가 완벽해지고 온전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약점도 있고 취약한 면도 있지만 그 안에 더 소중하고 더 우리가 크게 소중한 가치로 바라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온전한 존재다. 나는 그렇게 용기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닌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취약성도 어떻게 보면 색깔과 내용은 계속 달라지겠지만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거나 좌절하고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또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진 내 존재의 몸과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며 그럴 용기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가 뭘 이루거나 성취를 해서 어떤 것들을 해내고 그것 때문에 어떤 기대하는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누군가에게조차 인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이대로 가치롭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기보다 내 스스로가 나는 가치로워. 왜냐하면 내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가꾸어서 나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게 뭐냐면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타인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일보다 쉬워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채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칭찬도 해주고 인정해줄 적에 나는 뭔가를 이룬 것 느끼고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느낌이 금세 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속의 취약성은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그 부분을 돌보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속의 자기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타인으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것에 멈춰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거기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삶으로 종종 인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전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벽하지 않아서 느껴지는 불완전함이 내 안에 있어도 그것 자체가 나를 몰가치한 사람으로 느끼게 한다든지 나는 충분히
뭐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든지 이런 마음을 정리하거나 해결함이 없이 타인의 추앙과 칭송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해지거나 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보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 불행에 대한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지 않아도 자기가 이루는 어떤 성취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기가 충분히 괜찮아. 나 멋진 사람이야. 나 이대로 살면 참 좋아. 나 행복해. 이런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그 인정받는 욕구 또 자기 자신이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외부에서 얻기를 원할 적에 우리는 소속감이나 연결감을 추구하죠. 나는 누구 알아? 나는 이런 교회에 다녀. 나는 이런 클럽에 속해 있지. 나는 이런 동호회가 있어. 나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며 나는 이런 모임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 요즘 MZ세대는 우리하고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페미니스트 여성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하고 밥 먹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막 깔깔대고 막 즐기는 것도 즐겁고 춤추는 것도 즐겁고 다 즐거워요. 그걸 같은 사람, 주로 친한 페미니스트 친구들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듣기는 우리 젊은 분들은 등산 가는 친구 따로 있고 춤추는 친구 따로 있고 생각하는 친구 따로 있고 글 쓰는 친구 따로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친구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돌보기도 하는데 무엇이 좋다, 무엇이 더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죠. 거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은 연결되기를 원하는구나. 연결감, 어디에 소속감을 그렇게 갖는구나. 그래서 소속감이 별로 없을 때 내가 소속감이나 연결된 골이나 그런 만남이 계속되지 않을 적에는 급격한 외로움에 빠진다든지 자기의 가치가 없는 존재로 확 자기 자신을 그냥 뭐랄까요? 땅바닥에 처박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버린다든지 급격하게 그런 감정의 기복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소속감을 가지려 하고 외부의 소속감을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걸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의식적으로 너무나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많이 쏟아내는 경우에 그것이 내면에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가 나를 그렇게 가도록 만드냐면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당신이 가진 능력을 계속 축적하고 그것을 보이려면은 더 많은 연결감을 가져야 해. 소속감을 가져야 해. 그리고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어떤 교회 신앙 공동체든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너는 너 자체로 너 자신이 그것을 역량을 어느 정도 이뤘다라는 걸 보여야 해 라고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자기 메시지화해요. 그래서 내면에서 그게 자기 스스로가 사실 생각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이 연결감의 충족, 소속감의 욕망, 이거는 뭐냐면은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인정함이 없을 때 외부에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 무의식적 욕구가 결국은 소속감의 편입, 어떤 소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대학도 꼭 가야 되는 거고 몸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가정 환경도 더 좋아야 되는 거고 나는 못했지만 내 자식한테는 이런 가정을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박적으로 또 가정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게 되기도 하고 결혼관도 달라지게 되고 외모도 물론이고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그리고 가진 사회적 성격도 MBTI 왜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나도 너랑 비슷해.
너는 나랑 좀 이런 거 비슷해. 우리 이런 거야. 뭐 이런 연결감, 소속감들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나는 나 또래 있어. 나를 함께하는 지지그룹이 있어. 함께 나를 받아들이는 이런 단체와 모임이, 직장이, 신앙 공동체가 내게 있어. 이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과시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긍정적인 경험도 하게도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그걸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 과정이나 내면의 자기 가치를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 내면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또 살아나느냐면요. 아무리 그런 걸 해봐도 이 전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희박하면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갖춰야 되지? 이 질문을 또 하게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러고 해서 이런 단체도 들어가고 저런 활동도 하는데 결국 내 마음에서 공허함이나 어떤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야. 여전히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계속해서 이 마우스를 다른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클릭을 하죠. 그리고 그걸 갖다 진득하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더 짧은 영상, 더 짧은 글, 더 강렬한 표현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학습하고 거기에 매료되고 그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깊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우리는 쉬운 방식을 사실은 선택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 불충분해서 우리 내면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난 아직도 부족해. 난 뭔가 못났나 봐. 나는 왜 이래? 난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이렇지 뭐. 난 이렇기 때문에 이 모임에 나는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이런 좀 갈등을 겪는 건 이렇기 때문일 거야. 그 단체나 조직의 사람들 구성원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를 그냥 깎아내리고 난 여전히 실력이 좀 부족해. 저 사람 어쩜 저렇게 말도 잘하고 실력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고 좋은 직장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집도 있고 운전도 하고 차도 있고 막 그런 조건으로 하면은 그것에서 자기가 뭐가 하나만 없어도 그것이 나머지 많이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게 더 크게 보일 정도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결국 자기 불안으로 빠지게 돼서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어. 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기감이 이렇게 빈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물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감을 가지고 조건으로 만들어진 긍정감이 아니라 자기는 내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이 훈련을 하면서 또 외부의 이런 연결감을 가지면 더 건강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자가 준비되지 않고 외부의 2차적인 조건만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불안한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사라지지 않지?'라고 하는 실패감 때문에 결국 자기 내면에서 자기 가치감을 굉장히 저하시키고 평가절하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수치심 '나는 근원적으로 바뀔 수 없어.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라고 하는 자기 수치심이 자리 잡게 돼요. 그걸 shame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뭔가 잘못됐어. 나는 이래서 나는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이런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수치심은 죄의식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브레네 브라운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치심과 죄의식은 좀 다른데 수치심은 shame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shame이라고 볼 수 있고 죄의식은 guilty feeling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다른 지점은 그런 거예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차를 마시다가 컵을 이렇게 쏟아 가지고 옆 사람의 옷이 젖을 수 있어요. 그랬을 적에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해요. 그냥 제 자체가 실수예요. 제가 이래요. 늘 이래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그냥 평가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자기에 대한 그 미안한 감정이죠. 그리고 뭔가 행동을 윤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해서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긍정감과 죄의식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러한 나쁜 행동을 했어. 그래서 이것이 죄의식으로 남아있어가 아니라 그냥 난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래.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그냥 수치심 덩어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적 사회잖아요.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명절에는 늘 가족이 같이 하고, 또 어떤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혈연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이 확장되는 그런 모임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주는 소속감, 연결감, 그런 부분들을 현대 사회가 온전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가족관을 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서 자라는 가족 성원들이 나는 이대로 좋아. 우리 가족이 좀 부족해도 나는 괜찮아. 우리 부모들이 나를 그냥 내 자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줬지. 또 나도 그래서 사람을 볼 적에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존중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애착 경험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소속감을 통해서 소속 단체에서 주는 리워드, 보상이 있을 때만 자기가 썩 괜찮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기가 쉽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자기가 대면해야 되는 내면의 깊은 수치심이라든지 또 뭐 죄의식은 죄의식대로, 수치심은 수치심대로 살펴서 자기를 돌보는 일보다는 그냥 외부의 연결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친밀감을 갖고 그분들이 표현하는 긍정감으로 자기가 괜찮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복되지만 그런 것이 영원히 나에게 안정감이나 자기 셀프 이스팀, 자기 자존감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약점,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 부각된 지점은 누가 알아차릴까 봐 감추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거는 내 내면에 이미 형성된 수치심이 있어서 그 수치심의 옷을 내가 경험한 약점이 같이 만나게 되면 비밀을 가지게 되고, 그걸 절대로 말하기 싫어지게 되고,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고, 그것이 알려질까봐 더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과장된 행동을 안 하면 그것을 혼자만이 아는 어떤 중독 증세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취약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취약점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면 어떤 누구라도 자기의 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상품가치, 인간이라고 하는 상품가치에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그래, 나도 그래, 그도 그래, 그녀도 그래, 우리 모두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회적 메시지. 너는 지금 이 나이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너는 이 정도 학교는 가야 되고, 적어도 이런 공부는 해야 되고, 이 정도는 뭘 해야 돼. 이런 것이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집단에서 사회적 메시지로 울려오고 귓가에 계속 들려오고, 그걸 자기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적에는 이 취약성의 늪에서 취약성이라는 건 늪이 아닌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레네 브라운은 실제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이 취약성 또는 쉐임 워크샵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과 6천 명 이상의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들 속에서도 어떤 다른 점이 드러나는 사람들, 취약성을 경험을 해도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또는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하는 긍정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사는 삶. 뭐냐면 자기의 얘기를 내면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나의 어떤 역량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정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그런 존재로 내 존재 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전심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내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도 돼. 내가 약한 부분이 드러나도 돼. 그러나 여전히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요 하는 것을 전심으로 담아서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courage. 그러니까 용기가 있다. 그 용기라는 말을 라틴어로 좀 풀면 거기에 C-O-U-R-A-G 이렇게 되나요? 스펠링이.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어근이 라틴어의 C-O-R인데 그 core라는 말이 heart, 심장하고 연결된 말이래요. 그래서 용기는 누구의 심장에 다가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심장 대 심장이 만나는 일.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bravery, 그러니까 용감함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표현하는 용감함하고 자기의 내면의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잘 드러내고 전심으로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사회적 메시지나 내면의 메시지를 강박적으로 억압적으로 불안의 메시지로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취약하고 누가 보기에도 별거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저렇게 즐거워 보이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는 전심으로 다가가는 용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영성 수련회를 했는데 그 어떤 분하고 대화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자신은 남 앞에 서는 일이 좀 두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다 이런 대화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응답했냐면은 사실은 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래요. 이렇게 공감을 깊이 할 수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전 이상하죠. 나는 이렇게 남 앞에 쪼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는 누구 앞에 가도 이렇게 두렵거나 뭐 무섭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뭐 그래도 이렇게 긴장감이 없다고 그래야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하고 더 긴 얘기를 나중에는 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실제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자의식을 통과하니까 나 이렇게 나 못난 인간이고 나 한계 많은 사람이야. 나 어때?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소중하다라는 경험을 깊이 한 이후에는 그냥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과하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라는 걸 뽐낼 필요도 없게 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병도 인식을 하고 나니까 그래 이것이 나에게 약함을 주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만나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되지. 이것이 머리로 정리가 된 게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마도 내가 내 자신의 심장에 내 스스로가 다가간 경험. 그래서 그것이 용기라면 용기고 누구에게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그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내 스스로가 그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나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자기 돌보는 성찰의 과정이 있었다.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썩 잘나지 않았고 뭐 키가 크나 뭐 그렇게 좋게 보려면 좋게 보일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를 저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나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어떤 작지만 소중한 가치가 있겠지.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래.
그래서 그 소중한 작은 자신들의 가치가 코어가 돼서 심장이 되어서 서로 만나면 우리는 그걸로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의 경험 얘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남이 소위 말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부정적인 요소로 그들이 볼까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사회적 메시지 속에서 남들을 오해하면서 살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오해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남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서로의 심장에 다가가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취약성을 통해서 더 온전함에 이르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브라이언 브라운은 그 역시 지금 이미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전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진 얘기지만 이미 설명드렸죠. 자신의 취약성을 포용한 사람들,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 포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서 반드시 없애서 해결해서 그것은 흔적조차 없애서 극복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있는 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암이 생기고 또는 어려운 그리고 또 두 번째 위기는 학교에서 나오는 거죠. 사표를 쓰고 나왔을 적에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것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뭐가 다 불확실했어요. 광주를 떠나서 서울 올 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고 그냥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그냥 그래 그냥 한번 살아보지 뭐. 또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좀 부딪혀야지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진 거 그대로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시도해 보는 것. 그런 것이 결국 나의 약함을 약함으로 어떤 컴플렉스나 취약한 점을 약점으로 나 스스로를 받아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한번 살아보지 뭐. 2개의 암이 다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더라도 그래도 살아보지 뭐. 쫓겨나도 살아보지 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혼해도 뭐 좀 살아보지 뭐 이런 거. 교단에서 탈퇴를 해도 그래 뭐 살아보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를 수식했던 것들이 변화가 인생에서 다 일어나지만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게 나다라고 하는 포용성을 가질 때 우리는 취약성이 주는 선물과 해방과 환희의 세계를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살 수 있네? 이런 거. 그것을 경험하면은 또 다른 불확실이 오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구나. 또 못해도 돼. 라고 하는 자기 메시지를 아주 자기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척하는 삶, 난 이래. 이렇게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점에 약해요. 저도 부끄러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쫄지 않게 됐네요. 이런 얘기들. 취약성과 온전함은 정말 같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부정하고 불신하고 있다면 자신의 약함에 직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면류관도 세상의 어떤 훌륭한 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취약함을 약점으로 보는 나의 시선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걸 포용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예를 환희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강점을 삼고 취약점을 약점화하려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은 떠나셔야 돼요. 떠나서도 살 수 있어요. 그건 저의 경험이니까 원선 프리다는 이래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다음은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10,000가지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자신의 취약성 공부 그리고 취약점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것 뒤에 숨어있는 선물을 발견하는 삶으로 초대되길 바라요. 그래서 처방 제가 이런 이야기나 그 브레네 브라운의 수치심 워크숍 이것이 만능 처방은 물론 아니겠고
그 과정이 다 매뉴얼처럼 ABC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모든 자신의 수치심을 줬던 상처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감정도 느낄 수 없어요. 이 내면의 그 깊은 수치심과 그것이 가져다 준 자기 비하감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감정, 감사하고 사는 삶, 환희로운 삶, 그리고 어떤 아름다움, 작은 것에 대해서도 아름다움에 대해 발견하고 그것을 경외심을 갖는 삶, 그리고 겸손함이 주는 거룩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져요. 수치심 자체를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떤 조건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감사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어 있으면 결코 우리가 바라는 감정도 우리에게 올 수 없다. 그것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실제로 브레네 브라운이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취약점을 비밀화할 필요 없고 비밀에 놓아두지 마시고 침묵 속에 놓아두지 마세요. 정말 자신에게 오픈하고 또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또 저의 취약성을 약점으로 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면 좋아요. 그럴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기를 바라요. 없으면 프리다를 찾아주세요. 같이 나누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강의에 나중에 영성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취약성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되게 내 마음을 열어놓기가 쉽진 않지만 그 과정으로 인도되도록 도울 수 있어요. 함께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공감하고 서로 연민하는 것만이 수치심을 해독할 수 있다라고 브레네 브라운은 얘기해요. 공감이 수치심의 해독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거 있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에서 말했던 미투 사건이죠. 누구도 얘기하기 싫었고 성폭행 경험, 피해 경험, 성폭행 생존자들, 영혼이 망가지는 피해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 순간에 그 비참함을 딛고 나의 경험을 공유할 때 어머 나도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잘못된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덫에 우리가 피해를 당한 거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 덫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극복하고 함께 고쳐나가야지. 가해자도 언젠가는 회복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제 미투 운동이었잖아요. 미투 운동이고 그랬을 적에 그것이 꼭 페미니즘에서 말하고 하는 이런 예뿐만이 아니라 남성, 여성, 모든 젠더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자기 불안, 취약성의 지점을 발견하고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환희로운 삶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예수교연대 10가지 지향성을 같이 나눈 사람들이 지금 80여 명 모여 있는데요. 우리는 10가지 지향을 하면서 지구 환경이나 모든 인권에 연대하는 일,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변혁적 영적 순례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결국 우리 개인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해방적 존재로 순례의 길에 오르려면 우리 모두 개인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누리고 있었던 특권, 그리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누리고 즐겨왔던 권력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보편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인권에는 소극적인지, 그리고 그 소외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내 특권을 놓기가 싫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편해한 경험은 없는지, 그 성찰의 시간을 지나야만 우리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편들 수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예수교회 연대도
온전한 사람들, 다 인권을 정말 다 추앙하고 모든 걸 잘 해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아직 자기의 취약성을 발견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취약성을 비밀 속에 또 침묵 속에 묻어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로운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괜찮다라고 속이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분들이 함께 있는 곳이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고 그런 조직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해방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길을 순례 가듯이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예수교회 연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의 취약점을 약점화하지 않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아직은 내가 당신을 온전하게 못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한테 시간을 줘. 아니면 나는 기다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 지향성을 가지고 한국예수교회연대를 저는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취약성에 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온전한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온전한 자기 사랑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름다운 순례에 함께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